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. 현재 강영욱이 이전에 보든컴퍼니 사내에 메신저를 열람했었던 걸 가지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합니다. 여기에는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일단 숫자부터 이상하죠. 보든컴퍼니에서 퇴사하고 이번에 문제를 삼았던 직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300명이나 고발을 했다는 걸까? 그니까 보듬에서 퇴사한 그 직원들이 같이 고소고발을 진행할 고발인단을 모아 단체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고발인단에 참여한 시민들이 331명이나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직접적으로 강영욱하고 엮인 적도 없는 그 제3자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고발에 참여를 했다는 걸까? 참고로 고발인단이란 게 뭐냐면 먼저 고발을 하겠다는 주체는 따로 있는데 여기선 그 보든컴퍼니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참여할 사람을 모집했을 때 그 취지에 공감해서 같이 참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그렇게 고발인단이란 걸 모으면 뭐가 좋냐? 아무래도 참여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겉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이 고소고발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인 건데 한마디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여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모아서 원기옥을 날리겠다 이겁니다. 저 고발인단에 참여한 애들은 도대체 누굴까? 일단 저기에 참여한다는 뜻은 저 고발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를 한다는 의미인 겁니다. 참고로 여초에서 들고 있던 강영욱 고발인단 모집 공고를 보면 먼저 고발 취지에는 강영욱이 사내의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써놨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본색이 나옵니다. 피의고소 고발인들이 사실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반성과 진심의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남용 등의 허위사실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피고소 고발인들이 씌운 남용 허위사실 프레임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악플과 신상털기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. 피해자들은 불법 사찰당해도 마땅하다는 여론이 생겼습니다.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없습니다. 범죄가 정당화되고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이 사건 때문에 생겼습니다. 그니까 취지는 메신저 무단 열람이라고 써놓고 본심은 강영욱이 자기들한테 남용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씌워서 억울하게 됐다가 주 내용인 거예요. 결국엔 자기들 이미지 더럽혀진 것 때문에 고발인단을 모집하는 거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엔 공익을 위해 고발하는 것처럼 써놨는데 진짜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. 그니까 저 고발인단에 참여한 사람들도 전부 저 고발 내용에 공감해서 참여한 거니까 전부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리고 그게 진짜 강영욱이 씌운 허위사실 프레임일까? 이전에 강영욱 부부의 해명 내용을 다시 보면 옆에 있던 남직원한텐 한남인이 소춘이 온갖 더러운 표현을 쓰면서 씹어댔었던 게 드러났었는데 만약 저 메신저 내용을 강영욱 측에서 증명해버리면 쟤네는 바로 역풍을 맞는 거예요. 변호사하고 상담까지 하고 해명 영상 만든 건데 그 정도도 안 했겠냐고.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남직원 욕은 뭐 같은 직원끼리의 뒷담화라고 생각하면 그렇다 치고 넘어갈 수 있을진 몰라도 쟤네는 심지어 대표 아들한테까지 그렇게 욕을 해댔었잖아. 개인 카톡도 아니고 사내의 메신저로 대표 욕을 하는 것도 미친 짓인데 대표의 아들을 건드려? 아마 또 딸이었으면 안 건드렸을걸? 아니 그럼 그거 보고 눈 안 뒤집어지는 대표가 있나? 걸리면 바로 뒤질 각오하고 쓰는 거 아니었냐고. 그 정도 각오도 없었어? 그걸 무슨 남용 프레임을 씌웠다 어쨌다 이래서 맘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러고 있는데 아니 한번 생각을 좀 해봐. 옆자리 직원 욕을 그렇게 해대고 대표 아들 욕을 밥 먹듯이 하면서 맘 편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? 있으면 그게 비정상이지. 되려 지들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화장실 쓰라고 한 걸 가지고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화장실 쓰게 했다고 구라치고 있지도 않는 탈의실에까지 CCTV 설치해놨다고 구라쳐서 이렇게 사람 한 명 성범죄자로까지 만들어 담그려고 했었으면서 니들이 무슨 피해자야. 피해자는 니들의 정체를 못 알아보고 채용했던 보든컴퍼니가 피해자지. 거기다 앞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멀쩡한 여자 취준생들이 피해자 아니냐고. 그쵸? 앞으로 회사에서도 무서워서 맘 편하게 여직원을 뽑겠어? 뽑았다간 옆자리 남자 직원 한남인이 소춘이 욕하고 대표 자식이 아들이면 회사 메신저로 욕하고 수틀리면 대표를 상대로 성범죄자로 만들어 담그려고 하는데 넥슨의 데서 같은 애들도 봐봐. 뭔 신념이 그렇게까지 두터운지 하청 주제에 납품 이미지에다가 라면 표식 새겨놓잖아. 여자들 취업률 떨어뜨리는 주 원인 제공자들이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. 니들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오죽하면 이젠 여대 출신부터
잘해서 거르고 있겠냐고.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. 여초에서나 하던 영원 보내기 스킬을 고발인단 모집에 쓰고 있어. 그니깐 쟤네들 성향도 딱 나오고 거기에 동조하는 애들 성향도 어떤지가 보이죠. 뭐 SNS에서 모집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현생 망가진 노답 개빠 모임이랑 여초나 어디 트위터 같은 데서 모인 건가 봅니다. 이런 부분에선 화력 한번 죽여주죠. 하여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애들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쵸? 전에 인터뷰에서 자기한테 하는 얘기도 아니고 다른 훈련사한테 하는 얘기 듣고 되려 자기가 트라우마에 걸려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신과에서 약 타먹고 있다면서 누가 들어도 되도 않는 헛소리를 인터뷰한다고 나와 당당하게 얘기했었던 것도 보면 뭐 저렇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것도 그럴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니까 저 고소고발을 추진한 애들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애들이나 진짜 어디가 좀 아픈 애들인 거죠. 어쩌면 치료 시기를 많이 놓쳐서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픈 애들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참고로 이런 애들은 말로 해선 치료가 안 됩니다. 유일하게 치료가 가능한 건 금융치료뿐이죠. 그니깐 빨리 역고소당해서 세상 무서운 걸 좀 알게 해줘야 하지 않을까. 암튼 오늘은 강영욱의 보든 컴퍼니에서 퇴사한 직원들이 여론이 바뀌자 또 강영욱한테 시비 털려고 이제는 영원 보내기로 원기옥까지 모아서 고발했다는 소식이 있길래 정리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. 진짜 아픈 애들 보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안 드는 게 웬만해선 쉽지 않은데 그걸 얘들이 또 해낸다.